자, 이번 시간은 교재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가시면 챕터 4장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라 해서 챕터 4장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간단히 어떤 내용을 앞으로 이제 챕터 4장에 정리할 것인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하시도록 할까요?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교재 86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94페이지까지 관련된 요약된 정리가 94페이지에 나와 있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챕터 4장에는 뭐를 정리할 거냐, 이걸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라 해서 챕터 4장에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여기 정리하고자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출발은 여기부터 가야 됩니다. 여기부터 가는 하나의 이 주택단지, 사업주체가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하나의 주택단지, 이 주택단지를 건설할 거예요. 그럼 이 사업주체가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이 안에 뭐를 집어넣게 되냐면, 거주공간인 주택입니다. 거주공간인 주택이 된다. 그래서 이 주택단지 안에 거주공간인 주택, 여기서 이제 말한 주택이란 건 예를 들어서 동이라면 8개 동, 1동부터 8동, 그걸 생각해 보셔서 거주공간인 주택을 집어넣고요. 주택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주택에 따른 시설 설비라고 해서 여기다 또 뭐를 집어넣게 되어 있냐면 부대 시설을 여기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 시설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부대 시설만 넣어서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즉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생활의 어떤 복리라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시설? 이게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무엇도 적어야 돼요? 복리시설도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주택단지 사업주체가 거주공간인 주택과 주택에 따른 시설 설비, 부대시설과 주택에 사는 사람 생활의 복리란 뭘 집어넣습니까? 복리시설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택단지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단지 이와 같은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짓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맡아서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을 하죠. 건설했다고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공사가 끝나고 뭐예요? 입주합니다. 입주했어요. 공사가 끝나고 입주했습니다. 근데 입주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와 같은 대상 시설에 대해서 뭐 하더라? 용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된가요? 자, 여기 애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용도 변경 등 행위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애초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요. 근데 애초에 이제 주차장도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어요. 근데 입주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세대당 그 경우에 따른 세대 구성원이 4명인데 4명 다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법에 따라 이 단지 내 이 부대 속에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단지 내 이 부대 시설이나 복리시설 중 일부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용도 외의 용도, 예를 들어서 그 일정 시설을 뭘로 용도 변경할 수, 주차장을 용도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러는 등의 이 사용검사 받고 입주 후에 뭐가 필요하더라? 애초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상 시설을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지. 왜? 단지 안의 시설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게 이와 같은 물음표 대상, 이 행위에 대한 이 대상 구분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 주어진 행위가 시장, 군구청장 뭐가 필요하더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허가, 신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이 행위 변경의 내용이 중대한 행위 변경이라면 허가를, 경미하면 신고를 하고 행위 변경합니다. 근데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건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행위 변경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 요건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첫 번째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물음표 행위에 관련한 부분에 여러분이 첫 번째 정리할 게 이 단지 내 거주에 동의 요건을 갖췄다면 후에 이제 그 동의 요건 플러스 법에 요하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시해당고등청한테 가서 중대한 행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미하다면 신고하고 행위 변경할 수 있다는 이 내용들 이제 지금 봤던 챕터 4장에서 정리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 물음표 행위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두가 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예외적으로 허가 신고가 생략된 행위 변경이 있더라도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1번에 이제 가면 1번에 행위 허가 기준 등이다 이제 그래서 박스에 이제 기억에서부터 이제 다수의 행위 변경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디귿 가볼까요? 디귿.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행위는 양가로 철거한 행위는 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양가로 단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뭐더라? 제외한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뭐 합니까? 이때는 허가 또는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본 박스, 밑에 보충학설은 나와 있죠. 지금 밑에 있는 박스에 가보니까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11번까지죠.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해당되는 행위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허가 또는 신고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출발은 여러분이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허가 신고가 필요합니까? 네. 근데 예외적으로 보신 대로 예외적으로 허가 신고가 뭐하다? 이 허가 신고, 허가 또는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래. 생략. 근데 생략이라는 건 지금 보신 대로 그 현재 교재 문항 번호로 갔을 때 1번에 이제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창틀 문틀의 교체부터 해서 마지막 11번까지 이와 같은 1번부터 11에 해당되는 행위라면 그때는 뭘 생략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행위 변경이다라고 해서 11가지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일단 그러면 이 11가지 1번부터 11번 중 여기서 일단 공통점을 하나 뽑아 본다면 근데 이제 실제 시험하고 연계해서는 11번까지 되어 있긴 합니다만 11번은 시험에 낼 일은 없으니까 일단 11번은 버리고 몇 번까지만 1번부터 10번까지만 확인한다고 하면 일단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1번부터 10번 끝에가 이제 거의 이 한 개 문항을 빼고는 다 뭘로 끝납니까? 교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의 교체로 끝나는 것은 이 허가 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교체에 관한 부분으로서 1번부터 지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그 관련 지문의 모두가 다 끝에가 뭘로 끝나요? 교체로 끝납니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 허가 또는 신고를 생략한 행위 변경이다. 그래서 여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허가 또는 신고 생략된 행위, 요것도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꼭 확인하셔서 1번부터 10번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이 교체란 지문이 빠진 4번 잠깐 볼까요? 4번. 난방 방식의 변경, 시설물의 파손 철거는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지문 중에 4번입니다. 4번에 말한 건 여러분 여기서 말한 난방 방식의 변경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중앙 난방에서 지역 난방으로 바뀌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앙 난방에서 지역 난방으로 바뀌는 난방 방식의 변경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 주택단지 거주하는 전체 거주자 동의 후에 여기는 허가를 필요한 중대행위 변경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4번의 의미란 건 여러분들이 개별 난방에 있어서 보일러 교체 정도를 의미하는 지문이라 정도에서 문항 4번까지 포함해 총 10가지는 뭘 생략할 수 있다? 허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교재 페이지 88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쭉 정리하는데 이 박스표가 지금 현재 지금 교재 88페이지부터 해서 현재 교재상 박스표 관련 내용이 93페이지까지 88에서 93페이지까지입니다. 근데 이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이 이게
1월 21년, 올해 지금 21년 1월 5일 날 요 박스표가 또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재는 잠깐 보류하시거든요. 보류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 첨부된 파일에 출력하셨다고 하면 이 첨부된 교환을 가지고 교재는 지금요 뭐 이게 교재는 이 법령이 개정이 되기 전에 뭐 이게 책이 출간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재는 일단 교재 내용은 이제 개정되기 전, 뭐 이 책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책이 출간된 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교재는 잠깐 놔두시고 지금 첨부된 출력을 하고 계신 교환으로서 이 박스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박스 처리된 이 행위 허가와 신고에 관한 규정에 관한 자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박스표를 정리하면서 필요한 보조 자료에서 행위 허가와 신고 기준 보조 자료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놓고서 같이 이거를 병행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두 가지를 놓고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게 부분들은 이게 21년 1월 5일 날 개정이 되면서 보면 요 박스표에 관한 부분들이 다수 세부적인 요건이 되면 1월 15일이 되겠네. 1월 15일에 대해서 1월 15일에서 요거는 뭐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3회 일단 지금 이 허가 신고 기준이 근래 출제 빈도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 최대 많이 나올 때가 4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그런 약간 비정상적인 형태로 출제를 보였던 부분이고 출제를 근래 좀 뜸했었던 부분들인데 지난 23회 때 출제가 여기 이 허가 신고 생략되는 부분을 포함 전체적으로 이 전체 파트에서 객관식 한 문제, 주관식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3회 때 출제가 되고 현 지금 교재에 있는 그 표를 가지고 시험을 출제했던 부분들인데 이 표가 지금 1월 15일자리에서 개정되고 신설된 부분, 그래서 개정 신설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것은 기존의 규정들을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누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은 세분했다는 건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허가와 신고 기준은 지금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허가 신고 기준 여러분 쭉 수업을 하시면서 뭐 이 확인하고 설명드릴 것들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설명 없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건 넘어갈 부분들인데 그래서 허가와 신고는 지금 심화 과정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게 문제풀이라든가 기타 이어지는 과정에 조금 도움이 될 지금 이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꼭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박스표를 가보니까 지금 일단은 행위 변경만 일단 잠깐 볼까요? 1번의 용도 변경부터 해서 2번 개축, 재축, 대수선, 3번 파손, 철거, 4번 세대군용 공동택, 그 다음 세대군용 공동택하고 그 다음에 5번의 용도 폐지 그리고 6번의 증축, 증설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정리는 그 지금 용도 변경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그 부분까지 중요한데 보면 9번은 가번의 공동주택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동택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가 그럼 가번에는 각각의 이 1번부터 6번까지를 보면 관련 공동주택은 뭐를 말하냐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한번 첨부 보실까요? 일단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박스로 정리된 자료 하나, 보조를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할 건데, 일단 공동택 관련된 보조자료 지문 1번을 가보죠. 공동택이란 뭘 말하냐 그래서 1번에 공동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공동택을 말한다. 그래서 공동택은 어떤 의미를 가진 지금 가번에 위치한 공동택이란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4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복리시설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복리시설이라는 건 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생활의 어떤 복리, 편리를 위한 시설인데 입주자 공유가 아닌 공유란 건 공동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입주자 공동 소유가 아닌 거는 여러분이 뭐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동주 단지 내에 있는 뭘 생각하는가요? 상가 있죠. 상가도 뭐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행위 변경 가능하다 해서 나번, 다번은 9번에 가보니까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다. 그러면 복리시설은 지금 나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단지 내에 뭘 생각하시자? 상가. 그런데 입주자 공유인이란 건 뭘까요? 입주자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복리시설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공유란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독서실 그런 형태의 공동 소유 관계도 있더라. 그래서 복리시설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지는 그런 형태의 구분으로 쭉 기술이 된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리는 이거부터 정리하죠. 정리는 이제 그러면 동의요건하고 허가신고 기준 중에 이제 정리는 먼저 신고에 관한 규정부터 정리를 하죠. 신고 기준. 그럼 이제 신고 기준에 관한부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할까요? 이제 그러면 신고란 건 지금 좌우측에 좌측은 허가, 우측은 신고 기준인데, 자, 그러면 신고 기준의 가장 첫 번째 1번의 용도 변경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용도 변경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자, 그러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뭐예요? 여기는 단지 내 상가를 생각하자 말씀을 드렸었고, 그 상가에 대해서는 이 단지 내 거주자는 사람들의 동의 요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다, 적합 유무를 놓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 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 그래서 이 관련법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플러스 신고를 하면 되는데 단서가 있죠. 단서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에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의 대상은 나번에 가보니까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입니다라고 해서 보면 지문에 여기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인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는 원칙은 이와 같은 경우로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 다만에 따른 단서이죠. 단서에 따른 방가로 1과 방가로 2, 방가로 1, 방가로 2 밑에는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는 방가로 1이라면 이건 뭘 생략할 수 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법령 기준에 따른 경우로서 방가로 1 또는 방가로 2는 뭘 생략할 수 있다?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방가로 1번에 가봤더니 방가로 1번은 주택법 시행령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다. 그래서 1, 2종 간의 근린생활시설 간 서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 때는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번, 2번입니다. 2번은 또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1, 2에 따른 단서의 경우라면 그때는 뭐예요? 신고를 생략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그래서 신고 생략할 수 있습니까? 네, 나번에 하나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번에 가보니까 용도 변경의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부분이 다번입니다. 다번은 대상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신고 기준이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지금 방가로 1과 방가로 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럼 여기는 방가로 1과 방가로 2로 구분이 돼서 방가로 2를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가로 1번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의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그럼 요건은 여기 1번에 가보니까 가와 나에 따른 두 가지 이와 같은 가에 따른 행위라면 이와 같은 동의를 나에 따른 그럼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가번을 가볼까요? 가번은 지금 지문에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의요건 얼마가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갖추고서 신고를 나번 그 밖의 경우라면 그때는 얼마?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신고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번의 가와 나는 그와 같은 경우라면 그 동의 요건을 갖춰서 동의 요건을 갖췄다면 신고로서 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번에 이제 보시면 필수시설이라고 필수시설. 자, 그러면 필수시설은 어떤 시설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필수시설을 분리했을까? 자, 보조자료 잠깐 가실까? 보조자료로 가봅니다. 자, 행위허가와 신고규정의 보조자료 가보시면 3번이 있습니다. 3번. 이제 필수시설이란 주민공동을 설치하는 해당 단지의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 그래서 밑에 있는 3번에 가보면 그 주택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주민공동시설 중에 필수시설로 설치하는 대상 시설이 150세대 이상이라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고요. 300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추가 3가지가,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라면 어린이집 외로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6가지 대상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세대 수별에 따라서 150, 300, 500을 구분했지만 기준은 여기서 말한 필수시설은 여러분이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필수시설은 몇 가지, 500세대 이상에 몇 가지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6가지. 그래서 이와 같은 필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서 필수시설 몇 가지? 6가지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1번의 단서를 보죠, 단서를. 자, 방가로 1번의 단서를 가보면, 이 경우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필수시설 6가지 중 뭐를 제외하고 6가지 중 뭐를 제외하고 2가지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부를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필수시설 중에 2가지를 제외한 다른 필수시설은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방가로 1번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로 갑니다. 방가로 2번에 가보죠. 자, 방가로 2번은 정리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55조 2 1항 각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도 가보니까 가번하고 나번. 여기도 2번도 보니까 여기도 지금 가번하고 나번을 정리해서 이와 같은 행위 변경을 나눠놨습니다. 보실까요? 가번은 이제 보시면 필수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근데 필수시설은 방금 봤죠. 이 6가지 시설을 여기도 말한 필수시설을 필수시설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일단은 기억하시면 돼요. 6가지. 다 함께 돌봄센터까지 몇 가지? 6가지 필수시설. 그래서 필수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결함보다 동의요건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이라면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갖춰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단서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단서가 들어가는데 여기 단서는 모두 동의를 하죠. 여기도 보면 이 필수시설 중에 2가지를 제한 전부를, 여기도 이 필수시설 6가지 중에 2가지를 제한 전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했던 거니까 여기는 설명을 좀 생략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의 나번하고 나다에서 각각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정리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완 설명을 드릴게.
지금 그 방가로 2번에 다섯 번째 줄에 법령 55조의 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이 법령에서는 어떤 면적 기준을 정해 놨을까? 그래서 지금 보조 자료 한번 확인하죠.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자, 여기서 지금 55조의 1항이라고 해서 10번에 가보면, 자, 여기는 관련 법령 규정 55조 2, 여기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에 따른 면적 산출에 관한 규정인데, 지문의 문항 1번입니다. 자, 문항 1번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10번에 1번, 그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이면 세대당 얼마?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2번,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 얼마의 면적을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이 면적이 산출이 되어야 한다. 근데 1과 2에 따른 이 면적 산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가로 2번에 따라서 다음 9번에 따른 동의를 충족해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을 뭐 할 수 있다?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적 산출에 관한 규정은 방금 봤던 10번 보조자료에 10번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게요. 부분들. 자, 이제 그러면 용도 변경 쪽에 좀 신고에 관한 기준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1번 용도 변경을 정리합니다. 용도 변경을 일단 정리 마무리하고요. 2번에 갑니다. 2번. 자, 2번은 지금 개축, 재축, 대수선인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면 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축, 재축, 대수선인지 보니까 어느 기준란이 비었습니까? 신고 기준란이 비었습니다. 주의하실 게 지금 정리는 허가와 신고를 정리하는데 지금 봤던 개축, 재축, 대수선은 무슨 기준란이 비었다? 신고 기준란이 없죠. 그럼 신고인이 없다는 것은 개축, 재축, 대수선은 관련 대상 구번에 따른 동의요건을 가지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허가 기준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 팁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면서 개축, 재축, 대수선은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신고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파손 철거로 갑니다. 파손 철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손 철거로 한번 가볼까요? 파손 철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손 철거로 가보죠. 지금 보는 건 신고 기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파손 철거 신고 기준에 가번의 공동주택입니다. 자, 가번의 공동택에 가보니까 그 관련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가로 1과 방가로 2가 있는데, 자, 먼저 방가로 1번. 자,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의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대비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는 뭘 철거했다? 계단의 단층을 철거했다고 그랬어요. 계단 단층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계단의 단층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노약자나 장애인 이동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도 어려운 어떤 요소 중에 뭐가 있을까? 이게 계단의 단층, 이렇게 계단에 층이 져 있으면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계단에 이와 같은 단층을 여기를 뭐 하겠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 동의해주면 된가요?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를 거쳐서 계단의 단층을 뭐 하겠다? 철거한 행위라면 yes 가능합니다.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2번은 보시면 법령 규정에 뭘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이동통신 구내 중개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는 입주대비 동의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뭐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아파트 건물 옥상이라든가 보면 뭘 설치해놨어요? 이동통신 중계기 안테나 같은 걸 설치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고자 할 때는 누가 동의합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철거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파손 철거의 가번의 두 가지를 확인하시고 나번은 대상이 바뀌어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서 방가로 1번,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은 방금 설명드렸던 가번의 공동주택하고 동의를 하니까 여기 넘어가고요. 방가로 3번에 갑니다. 방가로 3번.
자, 파손철거의 지금 나번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방가로 3번. 방가로 3번은 지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신 대로 파손철거에 보시면 지금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 자, 경미한 사항인데 누가 동의해주면 가능합니까? 입주대표회의 동의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 그럼 이제 그게 정리가 됐으면 하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경미한 걸로 볼 거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조자료 잠깐 가볼까요? 보조자료 가보시면 문항번호 12번을 보죠. 그래서 여기는 보조자료 지금 문항번호 12번입니다. 12번 보조자료 12번에 가면 이 경미한 사항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데 12번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보면 파손철거나 부대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신고 기준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에서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줄 보죠. 다음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 몇 퍼센트, 10% 범위에서 파손철거 또는 중축중설. 이 행위는 파손철거에서도 한번 나오지만 이제 마지막 6번째 중축중설에도 이 경미사항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정리해 볼까요? 파손철거를 하고자 할 때 또 이 10% 사용검사 면적에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중축중설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행위를 말하는데, 그럼 두 가지 행위 관련해서 지금 밑에 시설이란 건 몇 가지예요? 1번부터 7번까지. 근데 거기에 봤을 때 여기는 보면 1번부터 7에 해당되는 주차장부터 주민운동시설까지 다수의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뭐 하더라? 파손철거하고자 할 때 이걸 뭘로 보내? 이거를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누가 동의합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 동의 후에 뭐 할 수 있다? 파손철거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교환에 3번의 파손철거 부대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에 관한 부분에서 1, 2, 3번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보니까 또 여기도 뭐가 없습니까? 신고 기준란 자체가 비어있다. 그래서 4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무슨 기준은 비어있습니까? 신고 기준은 없더라 보시고 5번입니다. 용도 폐지도 보니까 신고 기준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쭉 내려온 5번까지 중에 봤던 것 중에 2번에 개축, 재축, 대수선, 4번에 세대구역 공동주택, 5번에 용도 폐지, 2, 4, 5는 지금 보신 대로 용도 폐지도 무슨 기준이 비어 있습니까? 신고 기준란 자체가 비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2, 4, 5에 관련된 행위에 대한 무슨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신고 기준은 따로 없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5번까지 정리하고 6번에 중축중설로 가볼까요? 6번에 중축중설로 갑니다. 자, 중축중설에 이제 가보시면 지금 여기도 가에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구 아닌 복리시설에 이제 가보니까 여기도 신고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6번에 중축중설에 가보시면 일단은 지문의 1번에 우선 6번의 중축중설 볼까요? 6번의 중축중설.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지우자. 중간에 한번 끼워볼까요? 자, 6번은 이제 중축중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축중설. 근데 중축하고 중설의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이 행위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중축은 어떤 행위를, 중설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이 중축중설의 용어에 관한 개념이 정리가 되셔야 관련 행위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좀 수월할 것 같으니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축중설 관련 보조 자료 한번 보실까요? 용어에 관한 개념을 보시면
자,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문항 번호 6번입니다. 6번에 이제 가보면 6번에 중설 중축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6번의 중축을 먼저 보죠. 중축. 밑에 이제 보면, 밑에 화살표에 나와 있는 중축입니다. 중축은 뭘 말합니까? 보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충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걸 뭐라고 그렇습니까? 중축이라 한다. 그러면 증설은 뭔가요? 위에 있죠? 증설이란 중축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시설물 또는 설비를 뭐 하더라? 늘리는 겁니다. 그럼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리는 걸 이걸 뭘로 보는 겁니까? 이거를 증설. 그럼 여기서 말한 시설물이란 것은 뭘 말하는지 위에 5번에 시설물에 관한 걸 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5번에 시설물이란 뭘 말하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번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구성 요소를, 두 번째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을,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라는 것은 1과 2에 해당하는 그 시설을 뭘로? 시설물로 분류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리는 걸 뭘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증설. 그래서 여러분 중축과 증설은 분명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증설, 중축, 증설이 영어 개념이 구분이 되셔야 이 신고나 허가를 정리하는 조금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요. 자, 그럼 6번에 교환의 박스에 중축, 증설에 가면 방가로 1번입니다. 방가로 1번. 여기 이제 보면 지문에 방가로 1번, 방가로 이제 그 가번이죠. 가번에 방가로 1번. 그래서 여기는 중축, 증설에 관련해서 이제 가번에 가보시면 방가로 1번하고 방가로 2번이 나오는데, 자, 방가로 1번은 뭐냐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 유치원을 중축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10% 범위 유치원을 중축할 때 따로 동의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축담 양가로 단서가 있어요. 단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법령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적합한 경우면 뭐 하겠더라? 신고로서 행위 변경한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으면 뭐예요? 적합하지 않다면 아예 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적합한 경우라면 10% 범위 유치원을 중축을 신고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축하거나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가로 1번, 2번. 2번은 지금 이제 보면 이동통신 중계, 구내 중계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새로 설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대표 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해서 가번에 방가로 1번하고 방가로 2번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가로 여기 나번에 가보죠. 자, 이제 그러면 나번. 자, 나번에 이제 가보니까 여기도 나번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방가로 1, 2, 3에 관한 세 가지인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세 가지를 정리했죠, 부분들이. 방가로 1번은 지금 정리했었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대표 동의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몇 가지 시설을 1번부터 7에 해당된 시설을 뭐 할 수 있다? 증축, 증설하고자 할 때 입주대표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서 말한 요 행위는 지금 봤던 여기 이 경미한 상이랑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파손 철거에서 이 경미상이 한 번 더 나오지만 또 파손 철거할 때도 입주대표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반대로 뭐 할 때 증축, 증설하고자 할 때는 이때 동의를 받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보면 나와 1번은 정리했고요. 3번. 일단 여기 1번 정리하고 일단 3번 가죠. 3번은 지금 여기 이동 중계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때 입주대표 동의 받습니다. 라고 했고, 여기 2번을 좀 여기 2번 한번 설명드리죠.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 2번은 주차장에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를 설치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행위로서 입주대표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여기는 전기 이 주차장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전기 자동차 무슨 충전기?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뭘 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고 충전 전용 주차구역. 충전 전용 주차구, 여기 주차구역은 뭐 하기 위해 이 주차구역을 한 겁니까? 이 고정형 충전기 관련 여기 주차구역이라고.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단 이 주차장 이 두 가지 관련 행위는 누가 동의하면 됩니까? 입주인이 동의 후에 신고로 행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무슨 말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름이 떨어졌어요. 거의 떨어져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름을 채우려고 어떻게 돼요? 주유소에 갑니다. 주유소에 가요. 그럼 주유소에 갔는데 보니까 주유원이 있는 데는 보니까 기름값이 조금 더 아마 인건비가 반영된 조금은 비싸더라. 그래서 이제 보면 주유원이 없는 셀프 주유기에 가면 조금 더 싼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인데 운영이 되는 형태가 어떻게? 셀프 주유소. 그럼 여러분이 차를 갖다 어디 세웁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이 셀프 주유기죠. 셀프 주유기 앞에다 차를 세우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주유기가 뭐 차를 아무 데나 세운 게 아니죠. 해당 셀프 주유기 앞에 가면 주차구에 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셀프 주유기 앞에 가면 그 셀프 주유기 앞쪽에 이렇게 주차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구역에다 차를 세워놓죠. 차를 세워놓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셀프 주유기 여러분이 넣고자 하는 유종, 휘발유라면 휘발유를 선택하고 뭐 카드로 할 건지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 이제 주유기를 꺼내서 여기다가 주차된 차에다가 주유기를 꼽으면 해당되는 5만 원만큼의 기름을 넣죠. 요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일상생활 주유하는 형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셀프 주유기가 여기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도 있지만 고정형 충전, 여기서 말하는 고정형 충전기라면 여러분들이 일반 휘발유나 경유를 넣는 셀프 주유기 모양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셀프 주유기가 있다. 그럼 이 고정형 충전기를, 그러면 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를 세울 뭐가 필요합니까? 충전 전용 주차구역. 요거는 여러분 요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셔서 주차장에 고정형 충전기나 충전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셀프 주유기 생각하시면 되고, 셀프 주유기 앞에 여러분이 차를 주차했던 이 주차구역, 이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요건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누구 동의가 필요합니까? 입주비 동의에 뭐가 필요합니까? 신고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죠. 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면 뭐가 끝났습니까? 지금 보신 대로 여기 신고입니다. 신고에 관한 기준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신고가 끝나서 뭘 정리하셔야 돼요? 허가입니다. 허가. 자, 이제 허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건데, 허가는 하나 여기서 좀 설명을 하나 드리고 다음 시간에 바로 들어갈 건데, 이제 신고를 정리했으면 허가를 정리합니다. 허가. 여러분이 조금 수고로움이 수반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 허가를 정리하실 때는 여러분 꼭 해서 허가를 정리하시는 동시에 플러스 이 허가를 정리하실 때는 플러스 동의 요건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허가를 정리하면서 플러스 동의 요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신고인 일부 동의 요건들을 몇 가지 확인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동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동의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첫 번째, 자, 동의 요건이랑 이 주택 단위의 거주, 예를 들어 이게 1동부터 8동까지 8개 동이 이제 거주공간 주택이 8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 일단 가정한다면, 자, 동의 요건은 이 8개 동의 전체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아닌 어느 특정 동의 거주자의 동의만 필요할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됐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든 아니면 특정 동의든, 동의는 누군가는 손을 들었다는 건데, 손을 들었다는 것은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또는 입주자 등인지. 그러면 입주자 등이라는 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입주자 등이라고 누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는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사용자에서 이걸 구분할 수 있고요. 이게 구분이 되면 세 번째 동의 요건은 2분의 1이란 동의를 필요한 2일 이상을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또 얼마를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한 동의 요건이라는 건 몇 가지, 주어지는 이 행위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의 요건은 전체 입주자 2분의 1이 동의도 필요한 거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른 동입주자 2분의 1, 경우에 따라서는 동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와 같은 여러분이 동의 요건 이 세 가지 1, 2, 3번을 여러분이 적절히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게 밑에 이제 보시면 허가를 정리하는 지금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으로서 허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건데요. 이러한 동의 요건들을 여러분이 조합을 해서 정리할 것 같은 여기는 따로 그냥 읽고만 넘어갈 거고요. 허가도 분명히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1, 2, 3에 따른 세 가지를 조합해서 질문을 완성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쭉 같이 읽어가면서 쭉 해서 지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교환을 가지고 이제 허가 기준을 정리하는데 설명드릴 부분을 제외한 그 외의 경우라면 여러분하고 쭉 읽어가면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허가를 정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나머지 좌측 부분인 허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실게요.